네, 오미크론 확산세에 그동안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에서도 오늘 주가 상승을 두고 한 달 전과는 다르게 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체리피킹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미크론 확장세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산타 랠리가 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산타를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진단을 좀 해주셨었는데 오늘 바로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소한 그 산타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장세 증시에서 보면 가장 이슈고 물론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그 관심이죠. 그런데 증시만큼은 이렇게 지난 그 4일 동안 그 하락세에서 부안의 동을 좀 말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개 3대 주가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 계셨습니다는 대부분 외환시장, 국채시장, 또 비트코인 시장 전부 그 뒤돌림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그 캐스터분과 서성현 본부장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단초가 이렇게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초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오랜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리더십의 약한 문제가 취임 이후에 한때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다 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졌었습니다는 오랜만에 중재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월가의 평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중재 리더십에 전부 증시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Build Back Better Act 해가지고 미국의 그 국가 재건법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의 조 맨친 의원의 사실 그 반란, 뭐 반란 얘기라 그래도 하고 저주라고도 하더라고요. 저주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타협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이렇게 담화가 3시간 전에 끝났는데요. 전체로 보면 그 방역 체제를 프로보노 퍼블리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봉쇄는 없다. 2020년 3월가처럼 봉쇄 체제는 없다 하는 이 문제가 주가를 증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시장을 되돌림시키는 이런 그 단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전에는 오미크론이 발생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 달 후가 돼서 오미크론 확장세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 달 전에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갔을 때가 그때는 그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있었죠. 근데 한 달 후에 오미크론이 확전세가 되면서 지난 그 4일 동안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거는 그 데드캣 바운드보다는 체리피킹,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저가 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는 체리피킹에 무게를 두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항상 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했을 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쪽에 논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향후에 그 증시 앞날이라든가 투자 전략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촉매자 역할을 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 발휘인데 중재 리더십에 있어서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의 관계 문제죠. 이런 캐서분이 좀 전해주셨습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페드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둔화가 성장 훼손까지는 가지 않는데도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경기에 악영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가재건법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그 예산의 항목 중에서 일반 경직성,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것보다는 SOC 투자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적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받쳐줘야 통화정책에 있어서 신속한 출구 전략에 따른 경기 둔화 주가의 하락 요인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전에도 한 4가지 시나리오로서 성장이 될 때 물가가 올라면 고성장 고물가는 증시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BB 액트가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때는 추진하지 않았을 때는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주가를 받치고 있는 고성장 고물가의 그 부분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난 4일 동안에 주가를 떨어졌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관론을 또 제기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타협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조 맨친도 민주당의 그 상원의원이고 나름대로 특이한 분이긴 하지만 취임 초부터 결국 대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결과적으로는 1월 달 정도는 취임 직전에 내년 1월 22일이죠. 1주년 적절에는 아마 이 문제가 타결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월가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장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페드와 관계에서 볼 때는 오미크론의 재봉쇄 체제로 가면 주가가 안 좋은데 이건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재봉쇄가 채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재봉쇄가 되면 한편으로서는 경제 재봉쇄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급망 부족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결과적으로 체감 경기 안 좋다. 주가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재봉쇄 체제면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될 때에는 2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다. 하나는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재봉쇄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본인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봉쇄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번째는 페드와의 조화 문제입니다. 페드는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제롬 파월을 주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신속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체에서 재봉쇄가 돼서 경기가 둔화되면 자 페드가 신속한 출구 전략을 시청자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못 가져가는 거죠. 경기가 돼서 다시 그 뒤에 추진해 보기 전에 뒤쪽으로 백이 되는 후퇴되는 그런 쪽에 그 페드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보노 퍼블리코, 네. 그리고 프로보노 공공선을 중시하는 그렇죠. 나보다는 남을 중시해서 백신도 맞아라, 그 다음에 마스크도 쳐라 하는 그래서 이렇게 20년 3월에 전격적인 재봉쇄 체제, 트럼프 정부 시절이죠. 이런 것은 가져갈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의 반등의 계기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월가에서는 오랜만에 그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또 미국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바이든을 작년 이맘때에 선택했던 그 요인 중에 기대대로 오랜만에 중재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배경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경제 공부를 하고 갈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체리피킹이라는 용어가 지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한 달 전에는 주가가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됐을 때 네. Nobody knows 주가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 그때는 데드캣 바운드, 데드캣 바운드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자막으로 아마 처리가 될 거로 이렇게 네. 보고요. 이번에는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체리피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체리피킹 용어는 오랜만에 들어보시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존 앵커랑 나랑 그때 방송을 했던가요? 아니면 이전에 분이랑 지금 런던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 네. 정세미 앵커랑 같이 앵커죠. 했죠. 그때 그 주가가 우리 코스피만 하되 2200에서 사실 1450까지 떨어졌고요. 3월 19일 날.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3만 바짝 떨어졌다가 18,400인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쪽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는데 이쪽 방송을 통해서는 이 방송을 이렇게 그때부터 맡고 계셨던 조지현 한국경제TV 대표께서 네. 사실 동학개미 운동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주도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같이 공감해서 아마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올해 이렇게 볼 때에는 이 동학개미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커진 것이 사실상 그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457 일부 이렇게 어떤 대학 교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00m 떨어질 때 그렇지 않다.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그때 당시 기축통화만 갈 것이다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달러만큼은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그 체리 피킹 했던 분들은 대단히 대박을 쳤죠.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8,500에서 지금은 한 35,000 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대박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코스피 지수도 그때 1457에서 지금은 한때는 우리가 3,200을 이렇게 넘어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도 3,000 정도 이렇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한 달 전과 달리 데드캣판과 달리 체리 피킹 이런 시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를 연상하면 체리 피킹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체리 피킹은 우리 이제 가장 줍줍하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작년에 아마 그 용어가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났었죠. 줍줍하는데 그 용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어제도 그 이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는 산타랠리가 될 때 산타랠리 얘기가 많이 될 때 지금은 이제 산타랠리가 시간적으로는 올 수가 없죠. 우리가 미국은 24일, 25일 휴장이니까 지금 오늘 21일 장세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 22, 23일간 원칙적으로 산타랠리는 가능성이 적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는 이렇게 산타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국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리 피킹을 다시 한번 데드캣 바운드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체리 피킹은 워레 버핏이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대직 세미나에 네. 코스피가 일부 참여했던 이런 사장님이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 3,600 갑니다. 제시해 주셨죠. 이렇게 제시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참석자분들은 아주 우리 증권계의 베테랑이 하시는 올해 화제 인물이 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코스피의 수치는 의미가 없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주식투자에서 또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항상 터닝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대책 세미나에 전 앵커가 수고해 주셨죠.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요. 역시나 진행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이게 대측의 내용이 한경의 일면 토업으로 됐습니다. 예. 일면 토업으로 됐는데 그래서 시청자분의 관심이 높은데 하반기에 상저하고 하면서 3,600 한데요. 또 그런 전망을 하느냐 하는 게시판에 있어서 솔직담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 위험에 그 리스크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석대로 기업은 생존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위험이 닥치는 요인들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식의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체리가 무르고 있을 때 체리에 바구니를 대면 나중에 크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요 각도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표시하면 주식은 시청자 여러분 위험자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체리 피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의 결론을 작년 3월과 같이처럼 미리 간접적으로 시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위험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많을수록 거기에 사실 베팅을 해야 나중에 보상, 수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자, 작년 3월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주가가 1,457 떨어졌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는데 위험자산 선호십니다 하면서 그때 위험을 회피해 가는 거거든요. 일부 교수님께서도 위험자산에서 학생들한테 위험자산이지만 1,457일 때 1,000m 떨어집니다. 1,000m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위험을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주식 투자에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다우존스 지수 35,000 됐지 않습니까? 네. 체리 피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주가가 리스크가 있지만 작년 3월에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 체리 피킹 믿고 주식을 쭉 투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떨어진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금방 감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월가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네. 같이 한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체리피킹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 에너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체리 피킹 하는 데는 네. 두 가지 각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3월에 그 체리 피킹 했던 분들이 워낙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3월에 유포리아, 작년 3월에 대한 어떤 낙관적, 이건 이제 우리가 에로 교수가 얘기하는 러닝 바이 두닝 학습 효과라 그러죠. 예. 이 학습 효과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난 그 4일 동안 주가가 안 좋았으니까 사실 그 옴니크론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에 대한 우려 완화시켜 그리고 앞으로 국가재건법 통과시켜. 근데 국가재건법은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3월에 학습 효과를 해서 체리피킹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뒤늦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항상 이제 작년에 3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항상 고점에서. 남이 그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그게 배 아파가지고 꼭 남이 하는 거 포머족이라 그러죠. 그렇죠. 포머족이 해가지고 마지막 끝물을 타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체리피킹에 대한 기대가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3월에 체리피킹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했습니다는 작년 3월에 체리피킹은 슈퍼 부양책 때문에 체리피킹이 나온 겁니다. 작년 3월에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임시회의, 1913년 임시회의를 통해서 슈퍼 부양책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관론을 믿지 않고 주식을 샀던 사람이 대박을 쳤고요. 지금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 리더십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율적으로 저런 학습 효과도 시장 자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포머적인 마지막 기대도 시장 자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 3월 때는 경기 슈퍼 부양책 정책 요인이 컸었고 지금은 시장 자율적 요인이 좀 많다. 그래서 시장 자율적 요인이 오미크론 확장세와 함께 가려졌던 부분이 그걸 이렇게 빼주니까 시장 자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체리 피킹에 대한 이런 기대가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했다는 점에서 체리피킹이 과연 성공적이었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체리피킹의 성공 여부는 아무래도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든지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작년에 그 슈퍼 부양책에서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대박을 친 거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 자율적으로 체리피킹에 대한 투자했던 사람이 성과는 결국은 미국의 그 경기, 그다음 마이크로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전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분들이 전혀 지적하지 않았는데 전 앵커가 딱 제가 이렇게 방송 중간에 방송 실적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사실 시청자분한테 서로 두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게 어제 한국의 주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주가를 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랑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수시로 속보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처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한번 3월에 슈퍼 부양책이자지만 체리피킹에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박을 친 데에는 결국 그때 당시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경기 논쟁이 있었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에 루비니 교수와 그다음에 버냉키 전 페드 의장 간의 유명한 경기 논쟁입니다. 그러면 루비니 교수라든가 아마 버냉키 의장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잘 최근에도 나오시니까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버냉키 의장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당시에 위기에 극복에 주체였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1930년대 대공황 관련해서 학위 논문도 있고 가장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김석동
내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 리스크의 가장 전문가가 하는 게 굳이 꼽는다면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3월 달에 왜 체리피킹이 대박을 쳤느냐. 슈퍼 부양잡기에 아무리 경기가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제로금리라든가 돈을 많이 푼다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그 3월 달에 루비니 교수는 자, 코로나 사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위기와 동일하게 비유해서 시스템 문제를 해서 I장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주식에서 사지 말아야죠. I장. 근데 버냉키 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는 자연재해와 유사하다. 자연재해와 유사하다. 한번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시스템 문제에 봉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자,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서로 격리시켜놔서 주가가 노바디노스니까 많이 떨어지지만 백신만 개발하면 들러붙는다. 시스템 문제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빨리 살아난다. V장으로 했죠. 시청자 여러분, I장과 V장은 극과 극입니다. 물론 이제 I장의 수직 절벽형이 더 이렇게 더 대저가 되는 낙관형이 나온 게 그게 로켓형이죠. 로켓형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V자형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방역 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곤욕을 치를 때 내년에 작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랬으니까 로켓 반등형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때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이 버냉키 상대로 갔죠. 그래서 뭐냐, 작년 3월 달에 비관론에 젖지 않고 체리피킹 했던 사람이 대박을 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4일 거래가 떨어진 이후에 월가에서 한 달 전에 매드갭 반드가 아니라 체리피킹에 성공할 것이다 하는 측면은 결국 경기 문제에 달려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계기로 고개를 들고 있는 체리피킹대로 만약에 주식을 사서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경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경기 진단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가 주가는 경기에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로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심즈 그랭크 테스트라든가 보면 지금은 이제 주가가 사실 실물 경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를 반영하는 게 조금 짧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심즈 그랭크 테스트 보면 주가의 선행성이 과거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나왔습니다는 지금은 3.5개월로 이렇게 그만큼 경기가 이렇게 수능성이 경기의 주기가 단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능성이 있다. 정점은 더 올라가고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정점, 피크는 더 올라가고 밑에 저점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 사이클은 자, 주기는 짧아지고 정점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점은 더 떨어지는 이게 프로사이클리커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은 변동성이 확대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요. 체리핑킹을 보면 자, 일단은 지금의 그 코로나 경기는 작년에 2분기를 저점으로 여기 이제 31.2%까지 떨어졌죠. 저점으로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작년 3월과 달리 올해 2분기를 그렇게 정점에서 피크 아웃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크 아웃론. 네. 그 피크 아웃론이 작년보다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경기가 이렇게 사실 그 터닝 포인트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다르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슈퍼 부양책을 쳤습니다. 페드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로금리라든가 아니면 그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슈퍼 부양책을 쳤습니다는 지금은 급진적인 테이퍼링을 모색하는 거다. 내부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피킹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으로 경제 전망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작년 3월처럼 이 체리피킹할 경우에 대박날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피킹 기대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게 이제 아마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시점일 겁니다. 이런 시점을 이렇게 될 때 사실 올해 추수감사절이 그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산타랠리는 오지 않더라도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 사실상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체리피킹 성과는 경기다. 근데 경기는 작년 3월과는 다르다.
그러면 대박을 칠 가능성은 적다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체리 피킹 얘기를 하고 최소한 산타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자 오미크론 확장세가 이렇게 되지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9월달 대비해서는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해서 9월달에 페드 회의 때 테이퍼링 결정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는 이번에 그 12월달 회의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망과 함께 자, 두 가지가 하나는 미국의 2분기에서 3분기의 성장률이 사실 6%에 2%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분기는 7% 이상 간다. 4분기는 7% 간다. 지금 7%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건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페드가 신속한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만 내년도 전망에 내년 성장률을 보자 하는 측면에서는 9월에 3.8%에서 이번에 거꾸로 4.0% 올렸습니다. 급진적인 신성 전략 추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장률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 훼손 부분이 신속한 급진 전략을 추이해서 성장 훼손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럼 버냉키 회장이 루비니 교수보다는 맞는 거죠.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 전형성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 2020년 3월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봉쇄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봉쇄하면 경제 성장 기반이 훼손되니까 이런 그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그 옴니크론에서 이렇게 재봉쇄를 안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그 글로벌 뱅크가 어딘지 아십니까? JP 모건 아닐까요? JP 모건은 올해 전반적으로 네. 투자를 했습니다는 너무 빨리 초치라는 이런 기관들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표현해서. 예. 골드만삭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BBB 액트를 추진하지 않을 때는 내년 1, 4분기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성장률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2% 그게 지난 그 4월간 주가를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딱 통과하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죠. 그래서 너무 시세 흐름에 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일희일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희일비. 예. 어제 그 대치 세미나를 이렇게 보시면 네. 대부분 다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기관장이시더라고 자본시장의 대담을 이끌으신 분이 한국의 대형 그 증권사의 한국에서 리더들이시죠.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어오신 두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융 리더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일일비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증시를 좀 내년에 어둡게 보지 않는 것도 그런 측면인데요. 또 한 가지 어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관념에서는 경제적 측면이더라도 지금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이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통 지금의 산업에 생각하지 못한 앞으로 떠오른 라이징 인더스트리입니다.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데이터가 없죠. 종전에 펄이든가 뭔가 데이터 분석이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올해 인사에서 보면 내년도에 이끌어갈 증시를 이끌어간 사람이 젊고 미래를 상 퓨처 디지털의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모습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증시를 바라보지 말 것을 이렇게 어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상당 부분 오늘 증시와 움직임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 오미크론이 발생할 당시에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체리피킹을 선택을 했더라면 좀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도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 그때 메타버스라든가 네. NFT가 아주 돈이 몰려가는 상태에서 낙관이 됐죠. 예.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로지 이쪽 분이 뽑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쪽으로 몰아갔는데요. 방송에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7만 원 왔다리 했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환율이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한국의 대형주를 샀는데요. 국가를 산다. 국가를 사니까 한국의 대표주를 산다. 대표주를 사니까 뭐냐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사실 그 광풍이 불었던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가 NFT보다는
삼성전자 사실 것을 이렇게 권유하는 상태에서 아마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드리는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욕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했을 때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그때 7만 원 언저리권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차리피킹, 그때 그 차리피킹 했다면 지금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7만 8천 원이 넘었을 거죠. 주가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7만 8천 원이 넘었을 겁니다. 8만 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만에 7만 원에서 7만 8천 원이니까 한 10%. 그럼 연륜도 따질 수 없습니다는 가장 삼성전자를 그 무거운 주식을 국민의 대중주로 하는 그 무거운 주식을 샀을 때는 한 달 만에 7%, 10% 이상 올랐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무거운 주식인데 아마 어떤 그 주식보다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동학개미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돌풍이 불면서 삼성전자 뒤늦게 처분하고 그쪽으로 갔던 분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NFT 같은 거는 주가가 좀 주춤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전 앵커의 말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증시를 해설하는 사람이 앞서서 있었습니다는 굉장히 그 보면서 아까 그 필라델피아 관련된 반도체 ETF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죠? 폭스 ETF죠. 폭스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정원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그 정확하게 방송 시간이 4월 9일입니다. 예. 4월 9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삼성전자 관계없이 디카플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 추천했는데요. 수익이 중국 전기차와 함께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이크론 주가도 좋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좀 긴 트렌드를 보고 항상 유튜브에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런 측면보다도 그건 듣기는 좋습니다. 종목 뭐냐 오늘 딱 추천하고 딱 좋게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재테크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트렌드를 잡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승자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증시를 결산하면서 어제 투자해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한국의 대형 이렇게 증권사의 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추천했던 게 수익이 많다. 오늘도 상당히 네. 좋은 성과가 기다릴 거로 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도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있었던 2022 대내외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 유튜브 한경닷컴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